암이나 소상, 영양할 때나 그 아이보리 새끼방 가는 모든 사람이 그것만 봤죠. 지금이 엄마 돌아가신 나이가 제 나이거든요. 어머니는 생계라든가 자기 용돈이지만 그 지역의 어떤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는데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한림읍 이시돌 센터. 이곳에서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옷 보자마자 아시겠죠? 무늬 짜임새. 반가움에 탄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중년 이상의 제주 사람이면 이 니트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실의 직조가 끊긴 지 10수년. 이시돌 목장에 아란 무늬 수직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옷이 고가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 묵은성이 아니라 그 북신장로, 지금 그 산지천 그쪽에 이제 살았었는데 그 동네 골목에 아주머니들 7분이 옷 개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이것은 어머니는 개를 해서 구입하신 거고 친정어머니는 돈이 조금 있으셔서 그냥 그 옷을 이제 사셨는데 그때 친정어머니의 그 말씀으로는 이제 밍크 코트와 다름없는 옷이었다라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벌집, 귀여운 꽈배기 모양의 공들인 싸게 단추까지 흔히 아란 패턴이라고 하는 이 옷의 시그니처 문양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양모 옷. 다른 옷들은 이제 시대가 변하면 변해버리지만 이것은 늙어도 입을 수 있는 이러한 영구불변성. 이것이 또 천연 자원이라는 거, 순수한 제주 어머님들과 누님들의 그 손으로 밤에 호롱불 켜놓고 한 이런 자립 경제의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는 거. 그 시절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4.3 사건과 한국전쟁, 두 번의 난리를 겪고 나니 섬은 황폐해지고 사람들의 삶은 뿌리채 흔들렸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어린 소녀들이 무트로 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고무신공장 가서 취업한다고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고인지 모르는데 거기에 얘기로는 물에 빠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어느 날 신부님한테 왔는데 이 화장한 상자를 들고 이분의 아버지 집을 아시느냐. 그래서 얘가 누구냐고 하니까 그 소녀 얘기를 하니까 3개월 전에 신부님한테 제가 이제 아이고 내가 예 조금 아유 이렇게 하네 말인데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생 애가 초등학교 졸업해서 거기 가서 그래 화장으로 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얘네를 절대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거예요. 신부님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어떻게든 여성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궁하면 통한다 했던가요? 그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양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급기야 고향 아일랜드에 SOS를 칠 수밖에요. 뜨개질을 잘하는 수녀님들을 수도문에 모셔오고 육지로 사람을 보내 옷감 짜는 기술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엄청난 일자리 줬지. 걔네 시의 아주망들이 하나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수직사가 셋다만 짜기 위해서 우리 셋다 짜게 해줍소, 우리 셋다 짜게 해줍소 엄청 부탁했어. 천연 양모에 바지런한 제주 여성들의 솜씨. 품질은 생명이라는 구호가 붙을 정도로 깐깐했던 품질 관리까지. 덕분에 성당의 수직 제품들은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로 비싼 값에 팔려나갔습니다. 호황이던 시절, 제주 전역에 부업으로 뜨개질을 하는 인원이 1,3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렇게 자립경제의 상징이었던 이시돌 성당 수직사도 시대 변화를 어쩌지 못했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던 편집기들이 하나둘 서고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47년 만에 폐업 선언. 기적 같은 한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2021년 뜻밖의 이시돌 성당 수직을 되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끊어진 시를 잇듯 잊혀진 기억을 소환하는 일. 그것은 단순히 옷을 복원하는 것을 넘어 시대의 가치를 되새기는 일입니다. 일본을 이렇게 여행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면세점에 가면은 되게 지역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이런 되게 맛있는 과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 제주에서 탄생된 이런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가치를 어필을 한다면 지금의 이런 중저가 브랜드와는 확실하게 차별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되게 젊은 분들의 한림수직에 대한 관심 이런 거를 많이 알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요즘 세대 분들은 되게 또 특히나 가치 소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주체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완성된 이시돌 수직 재생 프로젝트. 제품들을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스웨터와 머플러, 니트 가방 등 복원된 제품들과 수십 년 된 기증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주 로컬 수직 브랜드의 귀환이라고 해야 할까요?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마치 옷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이야기를 나누는 느낌이네요. 전시회를 찾은 사람들은 성당 수직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 가치에 공감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옷을 이제 매장에서 쉽게 샀는데 이런 스토리랑 또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히 그냥 제품으로서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지에도 또 공감하게 되고 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새로 복원된 옷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질까요? 제주 명품 로컬 브랜드였던 이시돌 목장 수직의 명성이 이어질까요? 예로부터 마을에 하얀 가루가 많이 나서 가루분에 흑토를 써 분토골로 불리는 이곳은 2021년에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선정됐습니다.
과일도 제철이 있고 생선도 제철이 있죠. 장을 담그는 제철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음력 1월 딱 요맘때가 장 담그기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찾은 이곳 분토마을에선 어떻게 장을 담그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전통장이 익어가는 동해시 분토마을로 안내합니다. 전통장을 만들어 온 지 어느덧 8년 차. 작년 연말엔 아예 마을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자, 드디어 제가 찾아왔습니다. 벌써부터 장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이곳이 맞는 것 같은데 이쪽인가? 호주 씨, 네. 신발 갈아 신고 하시잖아요. 네. 위생 철저. 네.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공장에서 그 시작과 끝은 모두 A급 위생이겠죠?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유,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전통 장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아하. 네. 전통 장을 만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어떤 장들이 만들어지나요? 여기서 이제 장류가 그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막장,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저희들이 선별된 콩을 세척을 합니다. 여기 80kg 세척이 한번 하는데, 역시 또 뭐니 해도 위생이 중요해서 깨끗하게 씻어야겠죠. 네, 그렇죠. 이 깨끗하게 씻은 콩 어디로 가나요? 저 찜기로 갑니다. 왜 찜기로 가? 그 콩이 우리가 푹 쪄가지고 이래 손으로 만져가지고 쭉 짓물러질 정도로 찌고 있어요. 그 찐 다음에 발효를 시켜야죠. 와, 이게 다 발효되고 있는 콩이에요? 네네. 이거 열어봐도 되나요? 네, 열어보시죠. 와, 아니 근데 이거 냄새가 벌써 약간 매주 냄새가 나죠. 매주 냄새 나는데요? 네. 그럼 이렇게 발효를 마치면 이제 비로소 건조실로 들어갑니다. 야, 그럼 이게 아까 그 발효된 콩을 건조시켜 놓은 거. 아니 근데 보면은 오란다 같아요. 오란다. 우리 그 전통 과자 있죠. 오란다. 야, 이게 이제 저희들이 분쇄실로 들어가면은 돼요. 분쇄실로 들어가면은 곱게 가르면은 고추장 가루가 되는 거고, 거칠게 가르면은 막장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통째로 소금과 물을 넣으면은 된장과 간장이 되는 거고. 이야, 그런 차이점이 있군요. 이번엔 또 어떤 공간일까요? 야, 여기는 무슨 기계가 엄청 많은데요? 여기 이제 저희들 장 만들기 위한 기계입니다. 예전에는 그 장을 만들기 위해서 방앗간 내어서 내려가가지고 다시 안 되면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제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바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분쇄하고 하니까 상 좋아요. 아니 근데 저분은 우리 공장장님입니다. 아이고. 공장장님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공장님 충성. 공장장님, 여기 이 기계들 설명 좀 해주세요. 요것은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데 고초를 방아를 찌는데 고추 방아 찌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 기계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잖아요. 여기 한 군데서 고춧가루를 붓게 되면은 마지막에 가서 고춧가루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여기다가 고추를 넣으면 처음에 넣으면 돌고 여기다가 넣어요. 거기서 받으면 됩니다. 이게 하나예요? 하나인데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갓바은 고춧가루에 메주가루와 엿기름을 비율에 맞춰 붓고 멍울이 생기지 않게 골고루 잘 섞어주면 여기 떡볶이 냄새가 나는데 누가 떡볶이 시키셨나요? 장이. 장. 고소한 냄새 나죠. 와, 아니 저기서 떡볶이 냄새가 나서 거기서 나길래 배고파서 왔거든요. 아니 어머니는 여기서 언제부터 일하셨어요? 나는 한 몇 년 됐죠. 몇 년 되셨어요? 아니 일하면서 뭐 힘들거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힘은 안 들어요. 힘은 안 들어요? 아유 참. 아니 이렇게 장 만들고 이러면은 어떨 때 좀 즐겁고 보람 있고 이런 건 있으세요? 네, 그럼요.
사람들 가서 장 맛있다 하고 뭐 그럴 때. 장 맛있다 하고. 그때가 최고 기분 좋지 뭐. 어머니가 만드셨는데 그죠? 맛있다 하면 기분 제일 좋지 뭐. 예전의 수고로움을 이젠 반죽기가 덜어줍니다. 옛날에는 이걸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하니 힘도 들고 보기에도 좀 뭐 균도 그렇고 이거는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니 균도 안 들어가고 물질도 안 들어가고 아주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방부제도 하나도 안 쓰고 만들었는데 위생적이게까지 하니까. 그렇지. 이 막장이 맛이 좋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방방곳곳이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지금. 아니 그러면 여기서 만든 장을 택배로도 보낸단 말씀이세요? 택배도. 제주도까지. 제주도까지? 요즘 택배가 제주도까지 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찾는 장이구나. 전국에서 이 장맛을 알고 지금 전화받기가 바쁩니다. 참. 이렇게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분토마을표 전통장이 맛깔스럽게 완성됐습니다. 자고로 그 집 음식 맛은 장독대에서 시작된다고 했으니 오늘 그 깊고 진한 장맛 안 보고 갈 수 없겠죠. 밥상 아니죠. 이름하야 갓상을 받은 호준 씨. 간 만든 장을 가지고 한 상 거하게 차려진 곳에 왔습니다. 참 이거 지금 보기만 해도 침이 계속 고여요. 한번 잡숴보세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저희가 아까 만들어 온 이 고추장, 그리고 막장, 여기 보면은 이 장아찌가 있어요. 장아찌, 우리 간장에다 이제 간장 해가지고 간장에 만든 장아찌. 이것도 아까 거기서 만든 간장으로 담근 장아찌. 좋다. 그리고 김치도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잡숴보세요 한번. 집중 농사 지은 거. 갑자기 수육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수육이 이제 먹고 싶어 해놓으랬어요. 참 너무 좋다. 먹고 싶어. 그럼 이제 하나씩 좀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흰 쌀밥에 고추장을 쓱쓱 비벼주면 빛깔 보세요. 나도 추위 막 넘어간다. 먹어보겠습니다. 다른 게 밥도둑이 아니에요. 장만 있어도 그냥 고기를 이렇게 또 한 점 먹어야 되니까. 아니 갓 삶은 수육에 간 만든 장이라니 이건 누가 봐도 환상의 조합 아닌가요? 이렇게 싸서 맛있어요? 나도 한 번 보자. 진짜 이 장맛이 좋으니까요. 음식 맛이 다르고 밥 맛이 다릅니다. 그렇죠. 정말 마트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풍미가 깊다라는 게 또 느껴지는데 이 마을 이름을 건 전통장을 만들고 계세요. 앞으로 어떻게 또 이끌어 나가실 생각이세요? 앞으로 이게 참 이게 험난한 길이 뭐 있을런지 몰라도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나름대로 전국에서 제일 가는 이제 그 마을로 만들고 첫째는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소득도 높이고 일거리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 마을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좋은 마을을. 마을에서 직접 농사지은 콩으로 정성을 가득 담아 만든 장. 오늘도 동해시 분토마을엔 우리네 전통장이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진 요즘 끼니를 챙기기 힘든 취약계층들은 더없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죠. 집에 갈 때 발걸음이 가볍고. 그래도 보람찹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게. 맛있게 드세요. 장사 먹어요. 드세요.
오늘은 저희 집에 찾아오는 노숙인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쪽방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정도면 몇 인분 정도 되는 거예요? 300인분 돼요. 이게 아침 일찍 나오셔서 이게 준비하시면 힘들지 않으신가요? 힘들어도 어려운 사람들 한 끼 밥 한 끼 준다 생각하면 괜찮아요. 저희 집은 1989년 1월 달부터 이곳에서 무료 식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대구역 주위에 노숙인들이 많이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노숙인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드리고자 저희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삼 년 조금 넘어갑니다.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하게 되셨어요?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여기서 좀 급식을 하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좀 봉사를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스님들한테 묻고 봉사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러 오는데 어렵다 생각하면 이런 데 못 오죠. 이게 그냥 이게 내가 하면서 내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면서 일을 하는 거니까. 좋습니다. 이제 22년째 접어들었어요. 22년이요? 예, 예.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계세요? 오랫동안 하고 있느냐고요. 네. 이래 하고 나면은 힘은 들어도 보람이 있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집에 갈 때 발걸음이 가볍고 뿌듯해요. 밥, 반찬, 라면, 음료수, 귤, 물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희가 맛있게 준비해 놨으니까 오셔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참 코로나가 많이 2차 감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노숙인들에게는 코로나보다 배고픔이 가장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서 도시락 한 끼로서 하루를 견디기 때문에 많이 배고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주위에 가장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춥지만 오늘도 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갑시다. 오세요. 어르신 맛있게 드세요. 많이 춥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내 같은 경우는 이거 안 받아가면 진짜 뭐 타격이 크죠. 코로나가 뭔 문제입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는 게 지옥 같은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이리 코로나 때문에 얼어붙는데 지금 주위 고마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우러나서 했지만 그렇게 고마워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주실 때 저들은 좀 뿌듯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 것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많은 자원봉사자분들, 그 후원자분들의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이 모여서 정말 가난한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정성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 가장 봉사는 제 생각에 몸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생각으로 봉사를 하게 되면은 몸도 가볍고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마스크 하나 하시고, 네, 맛있었습니다. 가세요. 네, 힘드님, 오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도시락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감사하게 먹겠다고 이래 인사하면 우리가 그 힘이 나고 좋았습니다. 예, 매번 봉사 올 때마다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갈 때는 그 가벼운 마음에 배에 행복을 안고 갑니다. 네, 2022년 올 한 해는 호랑이 띠이죠. 호랑이처럼 여기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씩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 먹는 사회 서로 나눔으로써 이 사회가 건강한 건전한 사회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잠시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감성 넘치는 그곳으로 가볼까요? 오늘 감성 도시여행. 아름다운 대청호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을의 이야기를 콘텐츠 삼아 예술촌을 만들고 새봄을 기다리는 대청호 비름뜰을 찾아갑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 대청호에도 겨울이 지나고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 탓에 넓고 푸른 호수가 더 맑게 보이는데요. 햇빛에 일렁이는 물빛 사이로 고요하면서도 잔잔한 겨울 호수의 매력이 물씬 느껴집니다. 오늘은 도심에서 멀지 않은 대청호에 나왔습니다. 멋진 풍경 보이시죠? 여기는 특히 산책로 조성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의자도 곳곳에 많은데 저는 특히 마음에 드는 게 이 360도 다 포토존이에요. 사진 찍을 곳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바빠요. 여기서도 찍고 저기서도 찍고 어때요? 괜찮죠?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지였던 대청호에는 아름다운 곳이 무척 많은데요. 그림 같은 풍경을 따라 산책로와 포토존도 조성돼 있습니다. 한 폭의 수묵화 같은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일상의 묵은 때가 씻겨나가는 기분입니다. 이 풍경, 이 느낌 그대로 감성사진을 남겨봤는데요. 티 없이 맑고 푸른 대청호를 배경으로 감성이 몽글몽글 피어납니다. 맑고 차가운 겨울 감성이 사진에서 느껴지시죠? 제 뒤로 멋지게 펼쳐지는 이 배경만큼이나 시선을 끄는 게 바로 제 오늘 의상 아니겠어요? 특별한 의상을 만든 주인공이 바로 이 마을에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 그 디자이너분부터 만나러 가보시죠. 대청호 500리길 초입에 자리한 비룡동. 이곳은 얼마 전부터 예술촌 마을로 발돋움하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대청호는요 종종 놀러 왔는데 이렇게 마을 깊숙이 들어온 건 처음이에요. 네, 그렇죠. 우리 마을은 근 역사가 한 2000년 정도 되는 그런 오래된 마을로서 은진송시 집성촌으로서 몇 가구 안 되는 이 마을이지만 지금 현재로는 주로 연로하신 분들만 계시는 아주 평화롭고 아늑한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무슨 예술인 마을이라고 전 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이렇게 마을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을 해서 마을이 또 새로운 활력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2020년부터 저희가 지원 사업을 받아서 예술촌을 조성하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조성하고 있는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디자이너분이 여기 마을 올 때는 이렇게 예쁜 옷 입어도 된다면서 보내주셨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디자이너분 어디 계세요? 아, 잠시만요. 일단 마을부터 구경을 하고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너무 급했나요? 구경부터 할게요, 그러면. 네, 이쪽으로. 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지만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떠나고 지금은 34가구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마을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이야기로 만들고 있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잖아요. 여기에 갑자기 예술촌을 만든다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마을에 오랜 세월을 품고 있다 보니까 마을의 쓰레기부터 일단 정화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마을의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주민들과 일상 속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낡은 담장에는 고향의 추억과 향수를 담아 벽화를 그렸는데요. 그래서인지 마을의 활기가 느껴지고 주민들의 반응도 좋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마을에 색깔을 입히고 예술을 더할 계획이죠. 어머나, 지금 그림도 그리고 계시네요? 저기 보세요, 저기. 보이시죠? 와! 나 이거 처음 봐요, 이렇게. 따사로운 햇살 아래 벽화를 그리고 있는 예술가 발견. 핑크색 물감 덕분에 온 마을이 화사해진 느낌인데요. 마을 어르신의 따스한 미소를 담장 가득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시는 어르신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어르신도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있으면 먹을 것도 계속 가져다 주시고 하면서 좀 계속해서 좀 더 잘 그려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제가 더 이쁘게 그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나요? 그럼 같이 한번 칠해 주시겠어요, 여기? 네, 저도 벽화 도전. 예술인 한 사람이 마을의 담장을 모두 채우다 보니 작업이 좀 더딜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잠깐이지만 도우면서 흐뭇하더라고요. 근데 옷 되게 이쁘시네요. 아, 그래요? 제가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여기 예술촌 온다고 디자이너분이 보내주셨어요. 그 디자이너가 아마 저입니다. 이 옷을 제가 디자인했거든요. 미술도 하시고 이렇게 옷도 디자인하시고. 그런데 이런 옷을 어떻게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아름다운 대청호에 어울릴 만한 의상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디자인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기 오시면 이 의상도 대여하셔가지고 여기 한번 관광을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 오시면 빌리실 수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멋진 옷까지 입어주면 그 여행의 감성이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쵸. 우리 촌장님도 멋진 의상 입고 계셨는데 잠깐만, 대표님, 근데 촌장님 어디 가셨어요? 안 보이시는데? 촌장님! 제가 벽화를 그리는 사이 촌장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마을 구석구석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저기 살펴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마당에 여러 가지 고목들을 수집해 놓은 집에 다다랐는데요. 그곳에서 익숙한 듯 뭔가 작업을 하고 계시는 촌장님 발견. 버려지고 오래된 나무 토막 사이로 신기하게 생긴 난과 이끼를 심고 계셨어요. 여기 계셨구나. 네, 어서오세요. 한참 찾았어요. 네,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요 작품이 목부작이라는 거예요. 네. 목부작이라는 것은 죽은 나무 뿌리에 살아있는 그 생명체를 부착시켜서 또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목부작입니다. 역시 촌장님도 예술인이셨구나. 작품 만들고 계셨어요. 쓸모없이 버려진 나무 토막에 예술가의 손길이 닿으면 새 생명이 움트게 되는데요. 촌장님의 또 다른 목부작 작품이 기대됩니다. 이 목부작과 같이 우리 이 동네 분위기가 새 생명을 불일으켜서 좀 활기찬 그런 마을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느새 점심시간, 마을회관에서는 어르신들이 분주하게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구수한 시래기밥과 청국장. 모두 주민들이 직접 농사지어 생산한 것들이죠. 어머나,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서 왔는데 무슨 잔칫날 같아요. 뭐 만들고 있었어요? 청국장 뒤지고 있어요. 점심하면서. 맛있겠다. 제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죠. 거들어야겠는데 손부터 씻고 올게요. 김이 폴폴 피어나는 시래기밥 얼마나 맛있을까요? 저도 그 옆에서 김치전을 노릇노릇하게 구워봤습니다.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가 저를 설레게 하는데요. 마치 잔칫날 외갓집에 온 듯한 기분입니다.
지글지글 소리 듣기 좋네요. 아니 오랜만에 와서 어르신들 이야기들도 듣고 음식도 만들어 먹고 이 따뜻한 정이 느껴져서 좋아요. 네, 맞습니다.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이 직접 생산한 물품들을 이렇게 조리도 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해요. 오늘 한번 맛보시고 어떤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 그건 제가 전문이죠. 제가 꼭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비림대 예술촌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할 계획인데요. 소박하지만 정성이 듬뿍 담긴 로컬 밥상입니다. 와, 오늘 진짜 호텔 뷔페가 부럽지 않은 한상이네요. 일단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간 맞는 양념장을 시래기밥에 넣고 쓱쓱 비벼 먹었는데요. 이 담백한 무청 시래기와 특제 양념 감장이 잘 어우러져 정말 맛있었습니다. 맛이 어때요? 큰일 났어요. 이거 어쩌죠? 아니, 맛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대청호 맛집인데요? 소문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만 먹고 싶어요. 시래기밥은 통과. 이번에는 전을 먹어볼게요.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김치전도 물론 맛있겠죠? 김치가 진짜 맛있네요. 누구네 집 김치예요, 이게? 와, 어머님 댁이에요? 배추김치 그냥 그 한 거 남아서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섞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맛있을 수가. 겨울이라 뚝딱뚝딱 간단하게 만든 음식의 클래스가 이 정도입니다. 앞으로 제철 식재료가 많아지면 얼마나 더 맛있을까요? 깊다 이렇게 깊은 맛 처음 봅니다. 와, 저희 마을 음식이 다른 분들한테 소개가 돼도 괜찮을까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요 무조건 알려야 됩니다. 이건 저만 먹기가 아까워요. 많은 분들이 아셔야죠. 통과 꽝꽝꽝. 네. 대청호 맛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요. 맑고 깨끗한 대청호반을 기대어 사는 비름들 마을 사람들. 벽화를 그리고 예술혼을 불어넣었더니 활기 넘치는 예술인 마을로 변신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이 마을에 더 많은 이야기가 피어나겠죠? 기대해주세요. 앞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화분에다가 꽃 심어가서 양쪽에다 쭉 들어오면은 좋건데. 올해 연극으로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지껏도 물론 잘해왔지만 앞으로 더더욱 이 현실에 맞게 좋은 분위기로서 아름다운 마을과 평화로운 마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름대 예술촌으로 놀러오세요. 추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기다리고 있는 대청호와 비름들 예술촌 사람들. 자연과 사람, 마을과 예술이 만나 새로운 희망과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새봄 행복하고 즐거운 만남을 기대해 주세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짐승이 내려온다. 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오늘은요, 이 호랑이의 기운을 가득 안겨줄 분을 만나러 왔는데요. 어떤 분이신지 함께 만나러 가볼게요. 범 내려온다. 용맹한 호랑이 기운이 가득한 흑호랑이에 여러분도 호랑이 기운 몰고 가셔야죠. 올 한 해 안 좋은 일은 썩 물렀거라. 범접할 수 없는 범의 범상치 않은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랑이 만나러 가보시죠. 도심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진 이곳에 호랑이가 산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요. 옛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특별한 공간에 호랑이라니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똑똑, 주인장 계신가요? 호랑이 구경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작가님. 먼 길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호랑이
기운을 좀 받으러 왔거든요. 예, 잘 오셨어요. 네, 근데 진짜로 이렇게 멋진 호랑이가 저를 맞이해주고 있네요. 이 호랭이는 북한 백두산 호랭이, 이건 남한 지리산 호랭이. 남과 북이 호랭이를 맞아서 평화로 좀 가자라는 의미로 작업을 한 거죠. 1980년대부터 20여 차례 개인전을 열고 있는 이용원 작가. 현란한 색채로 한국적인 미를 강렬하면서도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작가로 유명한데요. 주제를 대범하게 표현하는 그의 붓끝이 향한 곳은 바로 호랑이라고 하네요. 작가님, 아니 호랑이가 어쩜 이렇게 예뻐요? 아, 요건 꽃을 사랑한 호랭이, 사람하고 아주 가까운 그런 호랭이로 표현을 하고 있죠. 호랑이의 익살스러운 표정을 보고 있자니 꽃과 사랑에 빠진 것 같죠? 꽃밭에 앉아있는 기분이에요. 바닥도 알록달록하고요. 기분 좋은데요? 그렇죠. 네. 꽃호랭이니까 호랭이도 꽃이 돼서 꼭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호랑이들이 이렇게 귀엽고 예쁘고 고운 줄 처음 알았어요. 예. 원래 호랭이 하면은 굉장히 사납고 무섭고 힘이 센 동물, 그리고 꽃 하면은 식물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그래서 힘센 자와 아주 연약한 자와 서로 상생을 하자라는 의미로 호랭이 옷에다가 꽃을 입힌 겁니다. 예술에도 유행이 있고 이에 흔들리는 작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용원 작가는 오래전부터 간직하고 있는 본인만의 철학과 소신을 고집한 끝에 이홍원이라는 장르를 만들어냈는데요. 작가 활동 초기에는 풍자성이 짙은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하죠. 이후 고향에 내려와 이곳에 터를 잡고 시대를 오가는 무한한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그의 인생이 켜켜이 쌓여 있는데요. 작품 보고. 우와, 정말 호랑이들이 너무 화사한데요? 이 호랭이는 우리 아까 그 꽃 호랭이 봤었던 것처럼 굉장히 친한가 봐요. 아이들이 막 등에 타고 있는데요? 예, 이건 아이들과 호랭이. 그래서 이제 호랭이 등에 애들이 이제 타서 놀면서 꿈을 키우는. 약간 입체적이에요. 이게 어떤 기법으로 좀 작품을 하신 거예요? 좀 각을 세워서 또 꾸기기도 하고, 한지로 한 이유는 한지라는 그 종이가 가지고 있는 그 성분이 굉장히 푸근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지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친근한 호랭이들을 또 주제로 동화책이 만들어졌다고 들었거든요. 예, 호랭이 꽃방귀 해가지고 동화 작가 내 그림에 맞춰서 글을 써서 책을 몇 년 전에 낸 게 있죠. 보통은 글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세계에서 딱 두 번째라고 해요. 외국에 한 예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인 거죠. 와.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우와, 작가님. 이 호랭이는 굉장히 강렬한데요? 예, 이건 이제 여인 몸에 타투라는 거를 빌려서 호랭이 문신을 한 현대 여성들의 그 강인함, 또 자신감, 뭐 이런 걸 표현했다고 볼 수 있죠. 폐교된 학교를 개조해 그만의 예술 공간을 만든 끝에 지역에선 이름난 예술 사랑방이 됐는데요. 시골 마을의 한적한 풍경과 고요한 시간이 어우러지며 눈을 뜨는 곳곳이 다 작품 같습니다. 이곳에 오면 이렇게 작가의 작품을 원 없이 구경할 수 있는데요. 세태풍자의 명수라 불렸던 시절의 그림부터 현대미가 물씬 풍기는 그림까지 가득하고요. 또 조금만 구경하다 보면 곳곳에 숨은 재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무엇인고 하니? 저기 있다. 찾았어요. 호랭이. 이용원
이용원 작가가 표현하는 작품 속 호랑이는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을 유쾌하게 깨버리네요. 우와, 오, 너무 아름다워요, 작가님. 다 환상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림들이. 우와, 어머, 이 호랭이들은요, 굉장히 좀 해학적인 느낌이 있네요. 이런 호랭이들은 이제 까치 호랭이에서 이제 모티브를 얻어서 그런 현대적 내만의 호랭이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익살의 미학과 해학이 가득한 그의 작품은 그저 보통의 일상을 담은 그림이라고 하기엔 그림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작품 세계는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신화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모두 만날 수 있는 이용원 작가의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일상에서 벗어나 진득하니 시간을 내어 이 공간에 머물고 싶어지는데요. 그의 예술 공간을 찾는 이들을 위해 작가가 직접 마련한 무인 카페입니다. 이곳에 오면 책도 읽고 차도 마시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우리 혜정 씨가 꽤 재밌는 동화책을 발견했습니다. 와, 정말 이 책 한 걸 딱 읽어보니까 이 숲속 친구들이랑 또 호랭이들, 또 사람들이 진짜 어우렁더우렁 이렇게 잘 어울려 사는 모습들이 너무 좋았어요. 어린이들이 보면은 네.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이제 더 이상 무서운 호랭이가 아니에요. 근데 이 공간들도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모여서 그림도 즐기고 이렇게 차도 한잔 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어디 쉬어 있을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맘 놓고 전시장 열어놔서 전시장 구경하고 휴게실에서 맘 놓고 쉬었다 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서로 다 소통의 장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휴게실을 열어놓은 겁니다. 오가는 이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공간이 마치 이용원 작가를 닮은 것 같은데요. 어쩌면 무섭고 잔인한 맹수가 아닌 꽃을 보고 웃는 소박한 호랑이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건 아닐까요? 이용원 작가 스스로가 꽃을 사랑한 호랑이가 되어 많은 이에게 소소한 행복을 나눠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호랭이가 그 코로나를 다 잡아먹어서 코로나가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는 나만 잘 살겠다는 생각보다는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소박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이용원 작가. 결코 가볍지 않은 메시지를 담은 그의 작품을 통해 올 한 해 꽃 한 송이를 보며 웃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털털한 웃음을 가진 강한 호랭이가 우릴 지켜줄 거예요.